안녕하세요. 옵션 컨트롤입니다. 영상으로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뭐 사실상 음성이지만 지난 3월에 제가 4월 달부터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좀 이거를 진짜로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서야 좀 결정을 하게 됐어요. 한 2년 전쯤인가요? 한 미주미 카페에서 제가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 처음 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인원수가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커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시작했죠. 아니죠. 그때도 사실 시작했다기보다는 2022년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대하락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TQQQ 또는 속슬 이런 거를 거의 엄청난 고점에 용감히들 들어가시다가 많이 물리시고 그 다음에 한 2022년 여름인 가을 정도 오니까 쇼충이들이라고 그러죠. 맨날 이제 뭐 쇼치고 뭐 수익 인증하고 자랑하고 그다음에 뭐 거의 홀짝 맞추기처럼 게시판이 변질됐잖아요. 원래 미주미 카페가 뭐 2020년, 2021년 한참 이제 미장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가 2022년 대하락장이 되니까 완전히 그냥 홀짝 도박판처럼 게시판이 변질되고 뭐 다른 사람들 약 올리고 좀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좀 일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약간 그런 공명심으로 그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거를 제가 뭐 좀 영리 목적, 이익 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제가 뭐 유튜브건 뭐건 시작을 한참 전에 했겠죠. 지금 이것도 거의 떠밀리다시피 결국에는 이제서야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것도 하는 이유가 또 글로는 블로그 글로는 이게 너무 뭔가 이해라고 해야 되나? 받아들이시는 게 힘드시니까 계속 질문을 재차하시잖아요. 어떤 반복되는 질문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영상으로 이렇게 좀 해드리는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 많고요.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코스피 200이라는 차트인데 그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아니고 코스피 200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죠. 선물 차트가 코스피 200 차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거를 열어놨냐? 우리가 하는 그 코스피 레버리지 ETF 있잖아요. 그거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따르기보다는 요걸 따르는 거예요. 선물. 코스피 200 차트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차트와 이 코스피 200 차트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을 모아놔서 다시 산출을 하는 지수기 때문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차트와는 좀 다르다. 한 80% 정도는 거의 동일한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기 때문에 이 차트를 열어놓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선을 여러 개 그어놨는데 뭐 차트쟁이들 보시면은 맨날 뭐 이제 선긋기라고 하죠. 근데 이 선긋기를 좋아서 뭐 아니면 이게 뭐 절대적이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참고사항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어떤 라인이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참고사항으로 그냥 그어놓는 거고요. 오히려 절대적인 라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평선들이죠. 여기 보면 요거 60일 이동평균선, 그 밑에 120일 이동평균선. 이런 이동평균선이 오히려 절대적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아침에 이제 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몰라요. 뭐 미장이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37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까지의 어떤 했던 종적을 살펴보면 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부분 노랗게 칠한 부분 요 부분에서 제가 그 코스피 고버스 리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 하방 베팅이죠. 지수 하방 베팅을 한 이유는 어떤 보시면 요 제가 그어놓은 요 추세선이라고 불러야 되나? 요 라인이 있는데 제가 그어놓은 요 라인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선 좀 중요한 선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 빨간 선을 보시면 오버슈팅 했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걸려갖고 이 자리에서는 지수 하방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워낙에 좀 대세 방향은 이 추세선을 보시면 이쪽 밑에도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 선, 요 빨간 선 두 개, 요 라인으로 보면 결국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라인이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가장 핵심 라인이거든요. 사실 이 라인을 따라서 계속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잠깐 오버슈팅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방을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더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오버슈팅은 안 하고 그냥 바로 떨어진 덕분에 여기서 한 비중 한 20% 또는 30% 정도 들어가가지고는 요 라인에서 청산을 했죠. 요 라인 청산을 했다가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사실 이 60일선과 120일선 사이 요 공간 있잖아요. 요 공간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공간이에요. 사실 원래 좀 조정이 나와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라인까지 떨어지는 게 좀 에너지가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뭐 그 이스라엘, 이란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지금 내려온 건데,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까지 해서 요 라인,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요 60일선과 120일선 사이 라인에서 매집을 하시면 된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현대차는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는데 현대차도 한 24만 원 아래는 살짝 줄 것 같고요. 만약 내려오면.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된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당장 내일 여기서 내일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 내려오는 중간 정도에서 멈춰갖고 여기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가 저점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렇게 평행으로 그어놓은 요 검은색 선 있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오는 요 자리 있잖아요. 요 밑에 여기로는 안 내려올 것 같다. 여기는 솔직히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이 라인까지 내려오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따라서 여기 라인에서 매집을 진행하면 결국에는 여기서 좀 이제 바로 못 올라가요. 이렇게 바로 그냥 V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뭐 어떤 자리에서 저점이 잡히든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대충 한 뭐 요 정도 자리에서는 또 저항을 맞아가지고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쭉 올라가서 종합주가지수 2,800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여기서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정확히 저점이 뭐 여기 라인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잡아두고서 매집을 한다, 이런 게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뭐 어디가 저점이고 뭐 얼마 기간 안에 어떻게 올라간다라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식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정확히 저점이 어디서 나온다 이런 거 못 맞춰요. 근데 어차피 내려오니까 이게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갑자기 그 일봉이 크게 내려오는 날, 어제처럼 막 이렇게 파란색 음봉이 크게 내려오는 이런 장대 음봉으로 내려오는 날에는 이거를 갖다가 막 그냥 의욕적으로 막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날은 별로 좋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장대 음봉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조금 좀 매수를 하다가 이게 계속 내려오네 하면 좀 멈췄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다다음 날이나 뭐 이렇게 막 일봉이 십자 도지나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양봉이나 이렇게 뭔가 멈추는 모양이 나올 때 이런 데서 매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이렇게 장대 음봉 내려오는 날보다는. 이거는 이 코스피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에 다 적용되는 어떤 매수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저점을 잡아서 최대한 내가 평단을 좋게, 그게 물론 우리의 욕심이긴 한데 그게 어차피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운이 너무 많이 작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대략적으로 평단이 누구는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평단을 내가 최대한 뭐 어떻게든 저점 맞춰서 낮추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수목금, 그다음 다음 주 월화수목금 8거래일 있으니까 요 정도 기간 안에 너무 급하게 막 한 방에 막 사지 말고 매수를 매집하다 보면은 튀어 올라갈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저를 참고하시는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는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전략 저렇게 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시지만 지금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 지금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샀어요. 요 여기 요 자리에서 많이 산 건 아니고요. 한 여기요? 요 정도 자리에서 많이 샀거든요. 이 정도에서 많이 샀는데 이게 뚝 내려오니까 어때요? 근데 단순히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나느니 세계 3차 대전이니 뭐 이게 쫄리죠. 밖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이게 여기서 내일 뭐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거나 하면은 이거 겁이 나가지고 매수를 하기는커녕 손절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 뷰를 참고하지 않고 그냥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쫄려갖고 겁이 나갖고 이게 여기서 뭔가 매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이게 쫄려가지고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손절이 나갔어. 근데 지수는 갑자기 붕 올라가. 그러니까 맨날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손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느 누가 이게 내려오는데 여기 매수한 매수 자리고 매수 자리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 얼마나 돼요? 이 증권사 전문가들이나 뭐나 한참 요 자리에서 이제 뭐 매수하고 뭐 주가 지수 2,800, 뭐 3,000 간다 여기서 떠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계속 조정이 나올 거다. 그리고 여기서 곧버스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내려오면 매수 자리다. 근데 진짜로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밑에 라인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안 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는 안 보고 있다. 요 정도 자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피 200 지수니까 그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랑 똑같은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 여기가 지금 61선이고 여기가 120선이니까 61선과 120선 사이 공간을 보시고 여기서 8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사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음봉으로 쭉 내려온다고 가격이 내려왔네 이렇게 한 방에 다 사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시면서 하루에 얼마 이렇게 차트를 좀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매집을 하셔라. 그렇게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